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원과기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그리고 IT융합기획과 예, 겸임 교수로 있는 감병호입니다. 예, 지금 강의는 4주차 강의 중 파트 2입니다. 본 강의는 자동차공학과 4학년과 IT융합기획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파트 1에서는 그 프로차트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정말 간단한 프로차트를 한번 보셨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차트에 대한 기호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차트 기호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연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프로차트를 그리실 수 있는 수준 되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ISO에서 마련한 그 프로차트의 기호들의 종류입니다. 어, 지금 저번 시간에도 프로차트를 간단하게 보셨지만 이번 시간에도 프로차트에 대한 강의가 되고 또 파트 3에서도 프로차트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할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메모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 프로차트를 보실 때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차트는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을 다 이렇게 외워서 영어 공부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기본적인 기호들을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이제 가져와서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걸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프로차트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기호, 아주 많이 쓰이는 기호인데요. 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기호입니다. 이 직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어떤 그 단어들을 아주 간단한 단어들을 이렇게 기입을 시킵니다. 여기에 명칭이 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철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공정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공정.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공정 이라고 하면 뭐 용접 공정, 그럼 여기도 뭐 용접이라고 쓰든지 웰딩이라고 쓰고, 또는 포장이면 포장, 또 도장이면 도장, 그렇게 해서 현재 처리하고자 하는 일의 처리 내용, 일의 공정을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각종 연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컴퓨터 PC 프로그램 짤 때 그런 연산들이 필요하면은 그런 연산 방식도 여기에다가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메모해 주셔야 될 이 기호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가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기호인데요. 명칭은 터미널입니다. 명칭을 터미널이라고 해도 되고 시종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긴 그런 그 프로 차트들은 이 공정, 이 처리 기호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큰 프로 차트라도 이 터미널은 시작과 끝, 스타트와 엔드 두 개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프로 차트를 그릴 때 이 스타트는 뭐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이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 스타트 기호는 써주게 되는데 이 엔드 기호를 깜빡하고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안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우리 이 로봇 티칭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부분, 특히 PL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엔드가 들어가야 모든 루틴이 종료가 됩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파트 1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반복을 진행하는 프로 차트 또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엔드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끝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호입니다. 특히 PLC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로보티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를 빼먹게 되면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호고 단 두 개밖에는 사용 안 되는 프로차트 내에서 두 개밖에 사용 안 되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연결자도 지금은 당장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이것도 아주 대단한 기호입니다. 처리, 터미널, 연결자 이 세 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연결자는 어떤 기능을 하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아래로 프로차트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하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프로차트를 그리게 되는데, 그때 서로 선이 꼬이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선이 교차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차를 안 시키려 그러면 선 연결하기 대단히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이 끝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앞에 A라고 써놓고, 이 A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또 동그라미를 해서 A라고 연결해주면, 그 끝난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이 교차하지 않고 연결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호가 대단히 중요한 기호고, 오늘 파트 2에서 이 기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마 알아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천공 카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 천공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천공 카드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OMR 카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뭐 시험 칠 때, 특히 이제 뭐 그 컴퓨터 펜으로 자기전 시험 칠 때 보면은 오지선다형이나 사지선다형이 있는데, 정답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컴퓨터 펜으로 이렇게 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킹을 하게 되면 거기 구멍이 뚫려서 빛이, 예, 통과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천공 카드인데요. 이런 천공 카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OMR 카드는 그 원리는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공 카드는 나중에 프로차트가 쭉 진행이 되다가 어떠한 결과값 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이 천공 카드에다가 이제 그 마킹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정답이 2번이다 그러면 요 기호가 있으면 2번에다 마킹을 하는 거다. 그 2번 카드의 구멍, 그 카드의 2번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데이터인데요. 이거 프로차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 어떤 데이터, 그 프로차트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 결과값을 출력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흔히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는 걸 지금 서류라고, 이제 이름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만은, 그 프로차트 내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거나 어떤 그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어떤 결과값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최종의 결과값이 나온 그 결과값을 종이에다가 서류에다가 출력할 때 이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 1에서 보신 것처럼 이 프로차트는 흐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 기호가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할 때 그 연결되는 흐름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선이죠. 이것도 메모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동 입력. 일단 그 프로차트가 동작을 할 때 조건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쭉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동 입력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동작까지 해놓고 작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수동 입력으로 동작이 될 때 그 수동 스위치 입력을 기다리는 기호, 그 다음에 기억 장소, 초기값 등을 작업 준비 시간 과정에 이제 나타낼 때 준비 과정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럼 준비 내용을 이 안에다 메모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파일, 천공 카드로 구성된 카드 파일, 여기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의된 처리, 전 처리를 어떻게 해라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라운드, 요거 길게 라운드, 요 짧게 라운드, 이건 그 어떤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모니터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호인데 지금 여기 빠져 있어서 제가 메모한 건데, 요거는 파트 1에서도 보신 것처럼 판단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어떤 처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게 어떤 조건이 이제 있게 되죠. 그 조건이 맞으면 다음 공정으로 빠지고, 조건이 안 맞다, 노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다른 루프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런 형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단과 조건에서 예스면은 이 공정으로 가고, 노면 이 공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 공정의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판단, 조건, 기호입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기호들이 앞에 것보다 좀 더 추가된 있는 편인데요. 앞부분과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앞부분과 중보가 안 되는 것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기 디스크, 그 기억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매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하고 연결되는 거, 통신, 그 외부하고 통신하도록 할 때 이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적으로 보조 장치, 보조 기억들, 그 다음에 서브루틴. 이 서브루틴은 아주 그 과정이 복잡할 때 부분적으로 이게 정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주 조그맣게 단위 모듈로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서브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메모를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는 페이지 결합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만약에 프로차트를 다 그렸는데 연결자도 그리고 다 해서 그렸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5페이지 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 결합자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것도 메모 부탁드립니다. 예, 나머지들은 또 우리가 그때부터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프로차트를 그리는 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파워포인트의 도형에 들어가시면은 순서 돌아가는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가셔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은 이러한 기호들이 어떤 기호인지 명칭이 하나하나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그 이외에도 아리안글이라든지 웬만한 워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 프로차트를 그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웹상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웹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툴이라고 하니 한번 필요하실 때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MS사에서 나오는 비주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뭐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아마 좀 사용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토캐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프로차트를 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 또 좀 그리기 쉬운 걸 찾으셔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이지 않더라도 업무의 순서와 절차, 그리고 일단은 그 공정의 계획들 이런 걸 짤 때 아주 활용해 보시면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차트 툴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기 툴들도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져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선정해서 이런 그 프로차트를 지금 수업뿐만 아니라 업무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파트 2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메모를 해주십사 부탁을 올린 그 메모를 옆에다가 두시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 있죠. 시작과 종료가 있습니다. 이건 그 터미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운드 기호 딱 단 2개만 이 프로차트에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져 있는 네모, 횡단보도의 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또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는 게 횡단보도의 수를 1을 증가를 시킵니다. 이거 프로세스를 해도 되는데 출력을 이제 그 데이터를 빼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차트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프로그램 시작이 되고 횡단보도 수를 0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횡단보도 수는 0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가 만났느냐 안 만났다. 그럼 계속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다가 횡단보도가 만났습니다. 그럼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정지합니다. 정지해서 초록등이냐 초록색 등이 아니다 라고 하면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초록등이다 그러면 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횡단을 해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선이 많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게 연결자입니다. 이건 A하고 연결이 돼 라고 하면 A라고 동그라미 연결자를 그리고 화살표를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 수를 1을 증가시킵니다. 1이 이제 증가가 된 거죠. 그리고 통신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뭐 어머니랑 안 해도 친구한테 전화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종료를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길을 걷고 다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하면 선이 대단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B라고 기호를 해줍니다. 연결자를. 그럼 연결자 B에서 시작된 것이 길을 걷습니다. 또 횡단보도가 있느냐 없느냐. 횡단보도가 있다. 그래서 계속 횡단보도가 증가됩니다. 그럼 나중에 데이터를 출력한 게 횡단보도를 10개를 만나게 되면은 계속 10번의 그 횡단보도를 만났다는 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통신을 해서 친구든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횡단보도를 몇 번 만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플로차트입니다. 여러분 아주 요까지만 이해가 되셔도 플로차트 활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파트 2 강의를 4주차 파트 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